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집중 단속한다면서 이용자 스스로 정화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YTN은 국민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2020년 첫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달 28일 YTN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월 시청자위원회. 지난 한 달 동안 방송된 YTN 보도에 대해 시청자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제언을 해줬는데요. 2020년 첫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들은 YTN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적으로 보도도 그렇고 보도에 대한 비평도 그렇고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띠해 지처럼 부지런히 또 한번 보도하시고 비평하시고 서로 또 협의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2020년 첫 번째 YTN 시청자위원회 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월 9일이었을 텐데 그때 그 국회에서 민생법안이라고 상당히 200여 건의 법원이 일괄 통과가 됐고요. 그때 통과됐던 법 중에서 소위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다음에 망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구 통과가 되려는 직전에 그때도 이제 최이배 의원이 혼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막 통과되려는 와중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그것은 KT 특혜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돼서 그것을 막는 과정을 뉴스가 사실은 지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세하게 보도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 상황이 제대로 언급이 안 된 상황으로 마치 최이배 의원이 혼자 법사위에서 부당하게 법을 막고 있는 것처럼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지점을 YTN 돌발 영상에서 영상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렇지 않았다. 당시에 굉장히 부당한 여야 그 거대 정당들의 짬짬이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점을 보여준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영상들이 남지 않았다면 그 법사위를 직접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분들의 마음으로는 이게 어떤 맥락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발 영상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그 국회 자료에 남아 있는 것 외에 그 이철희 의원과 또 그 여당 수뇌부와의 대화를 한 번 더 보여줌으로 해서 그게 어떤 맥락인지 좀 짚어주신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여야 정당의 어떤 큰 싸움 이외에도 그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맥락들을 좀 짚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YTN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단 2개, 3개 정도의 영상 뉴스가 그냥 자막 없이 이제 딱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27개의 뉴스가 3줄로 나눠서 1개 뉴스는 사진이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27개 뉴스가 노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인기 뉴스 10개, 다시 우측에 연예 스포츠 뉴스 10개, 이제 이렇게 뉴스가 이제 노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상 뉴스 또는 27개의 주요 뉴스, 인기 뉴스가 이제 중복돼서 이렇게 노출 경우가 좀 상당히 있죠. 시청자들이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같이 이렇게 3개씩 노출된 것이 관련성이 있는 거냐. 근데 소위 이제 그
인터넷 내용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거의 클릭해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물론 부분별로 좀 분류가 돼서 일단 표현은 됩니다. 근데 첫 화면에 상당히 좀 시청자들이 보기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때 YTN 그 사측에서도 그걸 좀 서로 어떻게 좀 좋게 개선 하겠다라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어떻게 개선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오늘 홈페이지에 그 속보라고 돼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속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전 어떤 의미에서 속보라고 해놨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속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단 게재가 돼 있고 이제 떠 있는데 그 속보에 대한 개념에 맞게 그 내용들이 좀 보충이 되고 보도가 되고 편집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바일하고 그 PC하고 사이트를 개편을 했는데 현재 그 PC로 YTN 홈페이지를 볼 때와 모바일 휴대폰 볼 때, 뭐 아이패드 볼 때 이게 다 편집이 좀 다릅니다. 편집이 다른 이유는 보는 층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타겟이 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좀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요. 많이 본 뉴스는 그야말로 정말 많이 본 뉴스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거는 그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그런 지금 뭐 뉴스레터 서비스나 이런 중복 방지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는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기술적으로 체크를 그 시청자 입장에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패널 구성의 다양화 계속 여러 의원들이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좀 개선된 또 보이고 또 전문가들의 면면이 좀 바뀌고 하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평일 겹치기 출연 또 고정 출연 또 좀 이렇게 일부 그 의원들이나 시청자들의 어떤 그 시선에서 좀 이렇게 보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견을 하는 패널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날 패널 YTN에서도 YTN에서만 출연하는 어떤 그런 풀을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방법을 철회했다는 내용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진취적이고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널분들 또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 문제 대단히 어렵고요. 계속 개선을 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확실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큰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오히려 패널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늘상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찾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보건 관련된 어떤 의사분이나 뭐 연구자들을 막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큰 이슈가 터질 때 패널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완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평상시에 큰 이슈가 없을 때는 또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좀 후퇴하는 이런 지점이 있는데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1월 달에 1월 13일, 14일 이때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직접 수사 축소 이런 것들이 단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안들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YTN 보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했었던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보면은 YTN 뉴스나이트 기준으로 보도가 한 건밖에 없었어요. 양일간. 물론 YTN 다른 뉴스 프로그램이 많아서 보도량이 더 당연히 있었지만은 아무튼 뉴스나이트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꼭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시청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직접 수사 부서가 뭔지 그리고 이게 폐지됐다는 얘기인지 축소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많은 매체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언가 정부가 술수를 부리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보도가 한 건이라도 그 한 건 안에서 이게 어떤 절차로 그리고 축소인지 폐지인지 어떤 의도로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어떤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냥 발표한 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시청자에게 전해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노동 이슈가 많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11월 달이었죠. 11월 말에 그 한국 마사회 소속의 문주원 기수가 돌아가셨고 또 최근 작년 하반기에는 또 강사법이 개소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다 기수나 또 시간 강사 이분들이 다 분명히 노동자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이 목숨을 잃는 분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YTN이 저희가 이 이슈들이 발생했던 시기마다 보도량을 체크를 해봤는데 YTN 보도량이 너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들도 그 일상에 치여 사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YTN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이렇게 계속 죽는 사람이 나오는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YTN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노동 이슈에 있어서도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그 10시 뉴스나이트를 중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급하신 내용 중에 마사회 문주원 기수나 강사법 문제 이런 것들이 강사법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리포트를 해온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기사가 있었는데 뉴스나이트에서 빠진 경우가 있고 아직도 맨몸으로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언론에 보여주는 게 맞는지는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YTN만큼은 시청자 관점에서 좀 친절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국발 뉴스를 하시는 분께서도 안전한 공간에서 이러한 뉴스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금 더 생활 밀착 보도를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사로서 YTN도 그 지점은 분명히 지적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도 하고 시청자회들을 받들고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YTN의 보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지금 우리나라 언론 방송사에서 이 현재 그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보도를 할 때 그 명명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23일 양일간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세계보건협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그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 병이 뭐지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이제 오한 폐렴 이렇게 많이 이제 부르기도 했었죠. 제가 이제 체크해본 바로 보면은 YTN도 21일 오후까지는 오한 폐렴이라고 표기를 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후부터 한 저녁 6시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바꾼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특별한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도 한번 뭐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용어를 바꾸게 됐다라는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세계보건협회 WHO에서는 정식 이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이제 달라진 점인데 2015년 이후로 WHO가 그렇게 이제 정하기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명에 지역 이름, 그다음에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다른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지 않기로. 물론 그러니까 뭐 메르스라든가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지역 이름이 들어갔죠. 이제 그런 건 그 전 일이고 2015년 이후는 그렇게 쓰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오늘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YTN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명에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어떤 그 지역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출신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멸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거는 이제 지양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분리를 해서 보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YTN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그 평상시에도 많이 논의를 합니다. 저희도 초창기에 우한 폐렴이라는 그 명칭을 썼었는데, 이게 보건기구와 정부 기관에서 변종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된 그때부터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거를 명확하게 명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아까 그런 발표가 나와서 이거를 신종 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자라고 이제 편집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우한 폐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신종 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그래서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축약해서 신종 코로나로 하되 기사 내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이런 표현은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우리 YTN 보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는 부분들은 자연히 이제 줄어들어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보도 중에서 1월 15일 날 보도한 제목은 우리는 해군 SSU 혹한기쯤이야라는 보도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해군의 정훈 병과에서 보여주기식 훈련을 그대로 언론이 카피하는 형태로 보여줬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해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한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바지 입은 채로 이제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군가를 외치면서 이렇게 물에 계속 떠 있는 게 도대체 해난 구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군 해난 구조대는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이 특수 구조 임무 수행을 하는 전문 부대입니다. 겨울 바다도 물론 악조건이고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 상황들을 가정해서 훈련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 복고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막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마치 악바리 훈련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마냥 비춰질 우려가 높고, 또 세월호 등을 겪으면서 해양 구조 작전에 대해 대민 불신이 많이 쌓인 상태인데, 물론 이제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등을 통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잠수 구조 능력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난 구조대에 대한 보도를 하려면 실제 겨울 훈련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파고가 높고 수온이 낮은 겨울 바다를 상정해 해난 구조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구조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보도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YTN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방송이 재생산되면서 몇 번의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진짜 SSU 대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실제 취재를 해서 장비의 문제점, 훈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지만이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 안전과 어떻게 직결되는지에 대한 예산 확보도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조금 YTN이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저는 전통적 매체와 새로 등장하는 매체들 간의 어떤 틈새라든지 비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 매체가 그래도 오랫동안 공공성이나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왔던 매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성이나 이런 부분도 더 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형 매체보다는 과거의 전통적 매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에 등장하는 보도와 관련된 그런 우리가 채널이라고 부르죠. 정치를 하나의 이제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 과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YTN이 정치를 아무리 재밌게 보도를 해도 양에서나 그 재미나 흥미로움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쪽은 내용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통신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온갖 것들을 기법들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YTN 등과 같은 전통적 매체는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보도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생활 밀착형 방송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채널이요. 제가 이때 말하는 생활 밀착형 방송이라는 것은 밀착형 주제나 테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제를 어떻게 생활 밀착으로 끌어내려와서 이야기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활 밀착형 방송은 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생활 밀착형으로 끌고 내려오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야기들도 생활 밀착형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해 준 거는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우한 폐렴이라는 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처음 했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성찰이 있어서 바꿔나간 것인데 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편하게 이야기하는 전문성이 여전히 좀 없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조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이러스 그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만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명칭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칭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이 뉴스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도하는 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사를 지적하거나 이러면서 이 명칭을 잘못 썼을 때 혐오를 조장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자기 홍보식 그런 지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정 방송 그리고 정론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외면받지 않는 방송,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보도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재난 영화나 이렇게 영화들 보면 첫 시작하는 장면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YTN이 나와서 저희들 시청자위원으로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YTN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점차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YTN 시청자위원회 2020년 첫 번째 1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수학은 교과 과정별 연계성이 높은 만큼 초중등 단계별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주 수다학에선 장래 꿈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뒤늦게 수학 공부에 뛰어든 학생들을 위해 단계별 수학 학습법을 소개했는데요.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2020년도 벌써 2월을 맞이했습니다. 설 연휴까지 겹쳐 새해 첫 달을 흐지부지 흘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에게 2월은 새학년의 설렘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을 시기입니다. 이번 수다학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수학 공부에 노력하는 아연이의 사연을 소개하며 수학 공부에도 결코 늦은 때란 없다고 독려합니다.
이곳은 아연이의 꿈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저는 조리 전문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손을 아예 대지 않았다가 이제 다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수학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교과과정별 연계성이 높은 편이라 초등, 중등의 단계를 충실히 쌓아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 전문 고등학교를 다니며 미래의 조리 전문 교사가 꿈인 아연이처럼 뒤늦게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아연이가 수학 공부하는 모습과 학습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법을 바꾸고 기본기를 채우는 노력을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기본이 부족한 중학 수학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쌓을 수 있도록 반복 수강이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고 연습장을 이용하는 실제 방법에 대한 예시도 제시해줬습니다. 인강으로 해라. 인강으로 해? 네, 화끈하게. 네. 왜냐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저렇게 문제 풀다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 후에 스스로 다시 무엇을? 연습장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 과정에서 진행자가 수학 공부를 요리에 비유하거나 학창 시절에 수학을 어려워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한 점은 시청자들이 수학을 좀 더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려는 수다학의 취지와도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맞아요. 정돈하면서 고민에 빠져버린 고2 아연이를 위한 핵심 정리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아연이의 사연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기 좋게 정리한 필근이의 핵심 정리라는 그래픽 화면을 통해 방송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해줬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통해 이해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수다학의 이번 방송은 성적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연자에게 수학 공부의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어려운 과제를 앞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시청자센터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답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